올해가 만약에 네. 주가가 떨어지면 2년 하락하는 거잖아요. 2년 연속 하락한 게 73년, 74년 오일 쇼크 때.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3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지 뭐 무시무시한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라든지 딱 한 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랐다라는 거죠. 사실은 2해 연속 하락한다라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촉을 세우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네. 또 큰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또 해주실 일이 참 많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잠시 후 시간이 혹시 좀 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한테 주실까요? 네, 새해 첫날이고 하니까 네. 그 올해 주식시장을 뭐 상반기까지만 뭐 놓고 보죠. 어떤 관점으로 좀 주식시장을 바라볼까, 조금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 상반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올해 첫날이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로서 올해 좀 경제 전망, 네. 베이스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산 전략 네. 어떻게 좀 끌고 갈까,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겠지만 네네네. 뭐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을 못해. 그래서 네. 저기 제가 뭐 덕담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저기 투자의 지혜를 예. 뭐 제 투자의 지혜를 나누기는 좀 너무 빈곤하고, 네. 그래서 정말 위대한 투자의 구루를 네.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로.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인데. 아, 박사님 방송이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을 테크닉을 쓰시다니. 자, 누굴 모셔오셨죠? 예, 그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러니까 뭐 벤자민 설명이 그레이엄. 필요 없는 뭐 위대한 그러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가치 투자의 아버지고 증권 이론의 아버지잖아요. 또 워렌 버핏의 실질적인 스승이시고요. 스승이고. 네, 근데 그분이 시장에는 무수한 변수가 있는데 이 모든 변수를 헤아릴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현명한 투자자에 보시면.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한번 조사해봐라. 아마 놀랄 거다. 그래서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정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곤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남의 나라 CPI를 봐야 되고 남의 나라 통화정책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일거수이투족을 다 네. 보셔야 됐는데 보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조금 덜 보셔도 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앞으로도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를 하시되 뭐 A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B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다 취합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주식은 약세장에서만 사고 강세장에서는 적당히 팔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2년 연속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살 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은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그러는데 올해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시점보다는 가격을 봐야 되고 또 가격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안전 마진 좀 보수적으로 안전 마진이라는 게 어쨌든 내재 가치하고 현재 가격의 괴리잖아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잣대로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좀 보수적인 잣대로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종목도 보수적인 잣대로 좀 접근하시기를 조금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을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는데 그걸 헤아릴 확률은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매크로보다는 올해는 뭐 업종이라든지 아, 그런 쪽에 집중을. 종목, 특히 이제 올해 약세장은 기회로 일단 뭐 주가가 상반기 혹시 조정을 보이면 네. 그걸 지혜롭게 위험 관리도 하시고 좋습니다.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지만 그 위험 자체보다는 기회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 이런 업종 그러니까요. 혹은 어떤 기회를 잡을까? 네. 어떤 것들 체크하면 됩니까?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인 그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망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멀어질 때 주식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멀어질 때. 네,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멀어질 때. 그러니까 올해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올해는 그것보다는 이제 실물 요인이 지배를 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 분을 또 모시고 나왔습니다. 캔. 네, 우리가 캠피셔. 인터뷰 했었죠. 네, 네. 플로우를 통해서. 네. 네, 낚시 좋아하죠. 네, 이분은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예상보다 나빠지는 악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상보다 나빠질 악재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경기랑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물가보다는 경기, 또 경기 중에서도 경기가 뭐 침체냐 아니냐 뭐 이것보다는 지금 침체로 가는 거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냥 후퇴합니다. 뭐 침체라는 용어를 표현해서 굉장히 지금 두렵지. 그냥 경기가 후퇴하는 거잖아요. 뒷걸음질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우리의 지금 전망치보다 시장의 어쨌든 전망보다 나쁘냐 좋으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왜죠? 주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 적어도 6개월 후의 상황까지는 반영했다. 거의 90% 반영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할 게 뭐냐라는 거고요. 어제 유럽 증시가 올라간 것도 날씨도 따뜻하고 금리도 떨어지고 독일 국채 금리가 10bp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유로존 경제가 올해 그냥 박살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뭐 어제 뭐 하루 올라서 뭐 이렇게 낙관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어제 유럽 증시가 올랐던 배경은 경기라는 거죠.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다가 들 나빠질 것 같다라는 것이 어제 상승의 포인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해는 경기가 전망치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한데 기업 실적 자체보다는 기업들은 올해 다 죽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투자 안 하겠다, 사람 줄이겠다, 비용 절감하겠다, 다 이구동성으로 할 텐데 우리가 그걸 보지 말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마진이 얼만큼 줄었느냐.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데 네. 예상보다 크게 줄었느냐. 이 마진 추이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무튼 매크로단에서 이 캠피셔 이 회장이 얘기한 그걸 좀 적용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꺾인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1%대. 2008년 금융위기 때 2.2%였거든요. 그때보다도 한 절반 정도의 저성장이 일어나면 주가가 못 버티죠. 네, 그리고 23년에요. 올해. 네, 올해. 근데 1% 이하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내년 돼야 알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매번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네. 매달 지표가 발표되고 매번 우리가 지표를 뭐 이런 방송에서 알려드리잖아요. 그거를 어떤 초점으로 보일 거냐 이거죠. 네, 지금 노란 쪽에 노란 그 포스트잇에 써 있는 거 정도는 네. 시장의 보수적인 전망가들도 하지 않는 전망. 하지 않는 전망이죠. 저런 게 출연하면은 예. 네. 그냥 도망쳐야 되고. 약간 그
표준에서 편차 아주 끝에 있는 거죠. 미국이 마이너스 1% 미만 성장. 이것도 끝에 있는 거죠. 제일 안 좋게 보는 지금 IB들이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리고 유로존도 지금 그 IMF가 0.3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OECD가요. 마이너스 1% 이하로 성장하면 이것도 지금 컨센하고는 아주 먼 비관론이죠. 중국도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도 3% 미만 성장이다. 이것도 뭐 굉장히 의학소리나는. 경기 부양을 하는데. 네,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남유럽과 이머징이 국가 부채 때문에 완전히 뭐 뒤집어진다. 그다음에 하이힐드 시장, 투기 등급 회사채 시장이 거의 연쇄적으로 뭐 전 세계 다 붕괴된다. 뭐 여기저기서 부도나고 미국의 시니어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기업들이 기업들이 돈을 어쨌든 조달을 못하니까 연쇄 파산을 일으킨다. 그리고 12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재현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만 등장해도 빤스런을 하자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어쨌든 국가 부채 발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보여도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냉정하게 매일매일 체크해야죠. 체크하고 그다음에 일어났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일어났으면 어떡하냐고요. 도망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진정 좀 해.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높지 않다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 아침 시간이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올해 경제 전망을 한 부분이에요. 미국 마이너스 0.5, 뭐 중국 4.3 이렇게 봤어요. 유로존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앞서 지금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시나리오 쪽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근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를 합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 위에 찍힙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5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경기가 뭐 마이너스 0.5% 포인트 정도 더 하락한다는 것도 충분히 상정해 놓고 준비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군요. 네, 마이너스 0.5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초점을 좀 관점이 결국 상반기에 그 좀 한 2분기 정도 혹은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다음에 미국이 좀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0% 살짝 밑으로도 찍히는 가령 뭐 마이너스 0.4, 0.5 정도로 찍히는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주식시장을 괴멸적인 하락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에 뭐 작년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수에서 뭐 한 S&P 500 기준 한 10% 언저리, 그 정도는 뭐 한 3,500 정도. 그런 정도면 어쨌든 그런 뭐 이런 매크로 환경을 프라이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와 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연말에도 결국 우리가 점을 치듯이 매크로를 전망할 수는 없으니까 금리에 연동해서 유연하게 행동하자. 금리가 미국채나 지금 뭐 한국 국고채나 10년물이 한 3.8 되지 않습니까? 3.87 되는데 이게 3.5 밑으로 내려오면서 3.0에 근접하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3.0을 깬다? 그러면 성장주 사자. 성장주라는 게 어쨌든 시가총액을 크게 구성하고 있는 빅테크잖아요. 지수가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속도로 금리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금리가 그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 속도나 이런 궤적은 사실 경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내주고 금리를 얻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조합점을
저점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런 숨바꼭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리 하락을 경기 침체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연동해서 금리에 연동해서 조금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네. 않으실까. 어쨌든 10년물이 저는 연말에 2%대 진입하는 걸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달러도 연 중반에 경기 침체 때문에 한번 치솟을 수 있지만 연말에는 약세로 정착된다. 원화도 강세로 정착된다.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정도가 좀 거시전망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지수 전망을 그래도 좀 해봐야죠. 네. 뭐 곤혹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냥 편안하게.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 S&P 미디안 값이 평균 중간 값이 한 4,100 정도 되더군요. 네. PR도 뭐 한 18배, 19배 정도 찍었고 EPS도 한 20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230불, 220 몇 불에서 조금 뭐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보고 싶고요. 예. 일단 2분기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50.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2,000을 위협할 정도. 그리고 지난번 9월 말에 2,130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의 이제 하락을 조금 예상해 보고요.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3,500 정도가 PER 한 18배 정도에서 올해 EPS를 프라이싱하는 정도의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지수 질문 주셨으니까 말한 거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뻥끗하는 순간 또 틀리니까요. 그래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2년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 중반 혹은 뭐 상반기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초 대비 연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 저는 플러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켄 피셔도 그 책에서 그 아주 수년간 S&P 500의 월가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또 이게 가끔씩은 또 맞습니다.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한 7, 80%는 다 틀리는데 방향성이 틀리기보다는 레벨이 많이 틀리더라. 그러니까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해가 많았고 실제로 조금 올 걸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올해 월가 컨센서스가 4,100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4,100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 뭐 약간 희망 고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켄 피셔는 이제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연 5% 이상 지수가 하락한 해 이후의 세계 증시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입니다. 켄 피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2년 연속 하락한 게 73년, 74년 오일 쇼크 때. 이때가 2년 연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3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렇고요. 전 세계 MSCI AC니까 전 세계 월드 지수 기준입니다. 근데 거의 월드 선진국 지수. 지수죠. 네네. 네, 미국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지 뭐 무시무시한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라든지 딱 한 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인가 15% 전 세계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이듬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80%고 네. 그때 평균 수익률은 1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2해 연속 하락한다라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 거죠. 그리고 2해 연속 이번에 하락하려면 앞서 매크로 또한에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촉을 세우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주도 업종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승자와 패자를 한번 보시면은 승자 뭐 다 아시잖아요. 옥시덴탈부터 뭐 엑슨모빌, 슐럼버거 워런 버핏, 옥시덴탈. 다 이거가
정유, 화학 혹은 석유, 채굴, 뭐 에너지, 또 솔라, 펄스 솔라, 뭐 태양광이죠. 네. 이런 종목들이고 빠진 종목은 뭐 제너렉이 있네요. 발전기로 알고 있는데 얼라인 테크, 뭐 치과, 뭐 테슬라가 있고 캐털렌트, 뭐 바이온가요? 메타가 있군요. 메타 플랫폼이 있고 페이팔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업종별 수익률은 매년 역전돼요. 그래서 미국의 헤지펀드 중에서 전에 꼴찌 주식들만 담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조금 매몰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월가는 올해도 에너지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저는 유가가 올해 연말에 한 $70 좀 보수적으로 $70 한 거로 봤고 생각 같아서는 육자 쪽으로 WTI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향 안정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자, 뭐 시간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뭐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박사님의 간략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네. 위험 자산을 현재 제 자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험 자산 현재 30%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자산을 70% 갖고 있는데 연말에는 반대로 올 연말에? 네, 올 연말에는 위험 자산을 70% 정도로 갖고 갈 생각입니다. 그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표준 포트폴리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안전 자산 중에는 뭐 이런 뭐 전통적 안전 자산도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미국의 안정 성장주를 안전 자산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다우의 개 전략인데 다우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매년 높은 종목들을 10개를 선정해서 꼭 다우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로 미국에 많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 40% 안전 자산으로 깔고 가고 나머지 위험 자산을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균등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금융자산 목표는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3대 7이지만 연말에는 네. 거꾸로 7대 3으로 조절해 나가시는, 한꺼번에 조절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조절해 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어쨌든 상반기에는 좀 저가 매수 전략, 네. 금리가 좀 많이 하락하면 성장주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강우 형님이 저렇게 쓰셨네. 주식 투자 하시는구나. 우리 김 박사님이 주식 아주 호되게 하신 분이에요. 호되다 표현 세게 하시던 분입니다. 네? 요즘은 안 합니다. 주식 안 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군요. 예전엔 주식 정말 규모가 줄었습니다. 요즘에. 날카롭게 하시던데. 그래서 뭐 김 박사님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연말에도 연초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박사님을 뵈셨어요. 이제 박사님 뵙고 네. 그 연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께 오픈했던 그 계획을 상의를 드렸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만을 위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리서치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독립적인 리서치. 네, 독립 리서치.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영향받지 어디에도 않을. 3%를 포함해서 뭐 김프로, 정프로, 2% 뭐 하등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박사님께서 김프로가 한다고 해야 되겠지. 알았어, 할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준비 작업에 돌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둘이서 이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투자가 일어나고 또 이제 구성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이제 저희 둘이서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계속 그 아이디어를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박사님은 재능을 기부하시고 그 재능에는 박사님이 30여 년 동안 쌓은 이 애널리스트계에 또 풍부한 인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맥까지 재능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고 저는 이제 초기 재원을 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게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이제 바디가 결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구성도 우리 사회에 조금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를 이렇게 모시고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네. 기회를 주는 그런 포맷을 해보자 이런 취지까지 얘기를 드려서 조만간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네, 아유, 김 프로께서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셔서 제가 뭐 박수 치면서 어쨌든 공감을 했고요. 예, 적극적으로 저도 발벗고 나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시청자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말씀하셨듯이 네, 많이 지도로 편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뭐 좋은 리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일이죠. 네. 퀄리티가 좋아야 그렇죠. 그것도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 누가 안 되고 또 실질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리포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김 박사님과 김 박사님의 동료들이 쓰고 얘기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과의 굉장히 많은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자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리포트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